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상당히 오랜만에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자, 그 전날에 이제 하방을 찍고서 올라왔던 폭 자체도 상당히 컸던 걸 감안하면 연 이틀 새 어떤 반전 신호를 주기에 충분한 상승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에서 강조를 드린 것처럼, 자, 일단 오늘은 뭐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은 숏을 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전처럼 어떠한 시장이 상승 추세를 마치고 조정에 초입해서 숏 포지션을 잡아서 이득을 보셨던 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하다가 이전에 벌었던 자산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정배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숏보다는 롱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익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뭐 원칙적인 얘기긴 하지만, 자, 이전의 추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역배열 추세로 움직여 왔어요. 자, 그래서 작년 내내 이렇게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져 왔고, 저점 역시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으로 이렇게 역배열 추세를 보여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자, 200일선 저항선이 상방에 위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인버스 숏 투자에 적합한 그러한 한 해가 지속이 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상승이 짧고 하락은 2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포지션으로 숏 포지션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들로 인해서, 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오면 다시 인버스로 들어가는 그러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그러한 말씀드렸던 역배열 추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 번이나 만선을 지지를 해냈고, 이제는 고점이 높아지는, 그리고 저점도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배열로 어느 정도 돌입하려는 초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주가가 어쨌든 정배열이 잡히게 되면 그때는 하락진 폭이 상당히 짧아지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2개월씩, 자, 두 달씩 걸리던 이 하락진 폭이 지금은 불과 일주일 정도 만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 그 이전에도 1, 2주, 그쵸? 자, 이제는 1, 2주 단위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숏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정기가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인버스를 타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려주면서 어느 정도 조정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제 오늘 뭐 연이틀 주요 추세선 인근에서 이제 숏배팅을 들어가셨다면 지금 한 이틀 만에 한 10%로 또 물려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상승의 어떠한 초입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뭐 3배 레버리지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손해가 어떻게 보면 30~40%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해도 언제 복귀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점이 점점 더 높아지는 정배열이 된다면 탈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숏 투자보다는 조금은 정배열 투자를 비중을 줄여주면서 조정에 대비를 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직은 시장이 크게 붕괴되거나 위협을 느끼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상당히 높은 금리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지만 꽤 안정적인 흐름으로 경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조금 의문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저 역시도 꽤 의문스럽게 보고 있고 어렵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생각보다 고금리 상황에 적응을 빠르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디선가 균열이 터질 수가 있겠지만 예전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쵸? 자,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그러한 어떤 균열이 아직까지는 등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건실하게 1년 동안 이어져 나오던 그 역배열 추세선을 이번에 돌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브프라임 때 같은 경우는 워낙 부실 대출이 많았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담보 가치가 상당히 적고
대출은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 상환에 엄청난 부담이 됐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을 미국 경제 내에서 많이 개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년 가까운 이러한 시간 동안에도 어떠한 눈에 띄는 균열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10년물 같은 경우에 실질 금리를 보자면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한 모습이 이미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조금 적응을 해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이러한 피크아웃이 끝나고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때 잠시 짧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이때 뭐 실적이 무너진다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겠지만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가장 높은 시기이고 반대로 주식자산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는 이미 무너져 있지 않았다면 살짝 더 붕괴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이때가 제일 싸다라는 식의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주식시장 자체는 한번 짧고 강하게 무너진 뒤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런 게 실현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제의 상승은 왜 나왔느냐? 일단은 채권의 상승이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5% 정도 빠지면서 어쨌든 높은 위치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전의 신호 아니냐라는 식의 어떠한 심리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년물 같은 경우도 어제 2% 넘게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2년물보다 더 강한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채권시장의 상승이 어느 정도 수익률 상승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 하는 심리도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채권 가격도 뭐 그것과 상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줬기 때문에 특히나 나스닥이나 기술주 쪽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빅스 지수를 만약 좀 보신다면 상당히 이제 중시하는 지표들이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안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빅스가 코로나 시대 때처럼 뭐 이러한 갭상승을 보일 만큼 반전이 생긴다면 그때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는 지금은 상승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인한 숏을 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 상황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온다라고 계속 외쳐봤자 사실은 그 과정에서 기회를 놓칠 뿐인 거지 늑대가 왔을 때 그때 경고를 보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자, WTI 같은 경우가 자, 석유 가격이 2% 넘게 순간적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좋은 신호는 아니긴 하지만 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진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세 상승 같은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80을 넘어서 90달러 수준까지 근접을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도 일주일 단위의 어떠한 움직임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애플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자, 어제 기준으로 제가 이 부분이 하락으로 연이틀 이어진다면 160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수가 반전을 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반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갭을 만약에 메워준다고 한다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위치에서 지지하는 모습으로 갈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뭐 큰 상승을 노리기에는 자, 이때에 비해서는 뭐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역별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자, 200일 저항이 이렇게 상방에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처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역별을 깨고 정별로 반전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역별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좀 더 바닥을 다져주면서 정배열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숏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자, SOXL 같은 경우도 정배열로 돌입이 되어 있어요. 그쵸? 세배 레버리지지만 이미 200일선, 51선 모두 돌파를 했고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SOXS를 통해서 숏을 친다고 한다면 사실 작년 내내 하락이 나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하락이 나왔음에도 2022년 최대 88달러에서 불과 한두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2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거죠. 그쵸? 숏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반영되는 폭이 상당히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가 되지가 않는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배열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또다시 병합을 통해서 가격을 뭐 1000달러까지 올려버리고 또 그것이 5달러가 되고 1달러가 돼서 또다시 병합을 통해서 10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지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이 그냥 말 그대로 소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조금 숏 쪽에 무조건 해칭을 들어가는 거는 좀 조심을 하시고, 하신다고 한다면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포지션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고가 가능한 분들만 이제는 인버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부터는 어느 정도 인버스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큰 위기가 감지되기 전까지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조정에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정배열 구간 혹은 횡보 구간 위주로 이제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종목, 좋은 실적과 돈을 잘 버는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의 본질에 집중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잠깐 조언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